자, 좀 정기력 부분에서 좀 연습이 돼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할 테고요. 아마도 지금 우리 성윤이가 보내준 거 이렇게 살펴보면 이쪽 부분도 객관식 형태보다는 서술형에서 정기력 풀이 과정들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다 지나갔어. 딱 2개 남았어. 기말은 자기장하고 전자기 유도. 왜냐면 친구들한테서 이제 간섭 부분들 이야기와 그 다음 빛의 물질의 이중성 2개 남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변별하기도 좀 어렵고요. 서술형 부분에서 좀 외워서 쓰는 형태들 이 부분들만 좀 위주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전자기 유도하고 자기장 이것도 또 서술형에 100%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쌤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서술형 문제를 좀 유니크하게 내진 않는 편이거든. 근데 상문에서는 유독 좀 유니크한 부분들을 좀 추구하는 경향성들이, 왜냐면 내신 준비가 고 수능 준비 형태로 이게 2번 왔고 돌아지는 사이클인데 약간 좀 유니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마무리는 좀 잘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 부분들 한번 같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자기장 이야기 할 때도 이 부분들을 쌤이 크게 몇 개로 나눠뒀냐면 3개로 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장 연습, 2번째 자기장의 이용. 감각적으로 오시제 가장 우리가 주력으로 해야 될 게 그 연습하는 부분일 테고요. 뭐 이쪽 파트 1 자기장 부분들을 알고 있는 내용들 그대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살펴보다 보니까 자석을 우리는 자기하게 어떻게 보면 시초인 거지. 예전에는 다 저 녀석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흘렀더니 누가 만들어지는구나? 자기장이 만들어지네. 자석이 이꼴 전류네. 이 말은 예전에는 여기에 관해서만 배웠으면 이제 여기에 관해서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자석에서 나타나는 저 개념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들을 배웠는데 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살펴보는 게 이 단원의 핵심 부분이고요. 자기력에 관련된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다.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힘하고 똑같이 대응되는 녀석이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염두에서 우리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들을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 왁구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테마 14로 아마 이야기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 도대체 자석이 됐건 전류가 됐건 자기장을 만드는 원인이 누구냐? 누가 자기적인 성질을 결정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자성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자성 부분으로 우리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다 라고 구분하는 3가지로 자기적 성질로 구분하는 부분들을 공부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네요. 왜? 전류가 흘렀더니 자기장이 만들어졌으니 자기장이 있을 때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통일성, 대치성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일은 없는 거야. 하지만 비슷한 경우는 있는 거지. 자기장이 변하니까 전류가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역과적인 거지. 전류가 있어서 자기장을 만들었다. 자기장이 변해서 전류를 만든다.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이 단어 다 이야기를 끝낼 테고요. 수능으로 따지면 얘가 더 쉬워. 원래 얘가 더 어려운 개념인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난이도가 최고로 거의 17, 18, 19, 20번 가장 4페이지에 포진되는 형태고요. 전자기 유도는 여간에서 4페이지 쪽까지 안 넘어오는, 왜냐면 변화율에 대한 개념이다 보니까 미분의 개념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정량적으로 묻는 건 물리2로 올려버리고요. 정성적으로 물어보는 정도에서 물리1을 마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순차적으로 이거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자석주위에 만들어내는 누구 자기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웠죠. 막대자석 자석 근처에다가 쇳가루를 뿌렸더니 우와 하면서 다음과 같이 으아 나타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걸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걸 패러데이가 고안하게 되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패러데이가 고안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에 대한 개념을 자기력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왜 여기에 배열된 철가루들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기력선은 무슨 방향? 운동 방향이 아니야. 무슨 방향이다? 힘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야. 힘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곳에다가 쇳가루를 넣었더니 이렇게 간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5개념만 머릿속에 꼭 좀 넣어두시고요. 그래서 자기력선에 대한 4가지 가상의 선이다 보니까 4가지 특징들. 첫 번째, 항상 이 녀석은 어디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구나? S극으로 들어가는구나. 근데 조심해 주셔야 될 게 건전지 외부에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만 내부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거죠. 건전지 내부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항상 무슨 방향? 자석의 외부에서는 N에서 S 방향. 자석의 내부에서는 무슨 방향? S에서 N 방향이다. 꼭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부분인 거죠. 근데 교과서에서는 항상 이것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이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방향인지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방향인지 꼭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기력선에 대한 특징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구 교차하거나 분리하거나 끊어짐이 있으면 안 된다. 잠시 후에 뭐 이야기하겠지만 이러한 녀석들이 안 돼야 되는 이유가 누구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정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상의 선인 자기력선, 자기장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선인 자기력선은 교차되거나 분리되거나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누구?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 자기력선의 성윤이 예상이 틀렸는데? 뭐였지? 아니 아까 5시에 전화했더니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왔구만. 진짜? 상해요. 누가 안 한다고 했어? 학원에? 네, 학원에다 전화했어요. 쌤한테 물어보지. 제가 번호가 없어가지고. 단- 카톡이 안 돼요. 미안해. 당연히 안 한 줄 알고 집에 있었죠. 학원에서 전화가지고. 미안해. 대신 쌤이 기말 교재는 친구들의 좀 더 재미를 위해서 쌤이 좀 교재 양식을 좀 바꿨어. 자, 그래서 수요일에 나오니까 네. 이번 주만 좀 이렇게 합시다. 자기력선의 무슨 방향? 접선 방향을 보고 우리는 누구의 방향으로 이야기하자? 자기장의 방향으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자기장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자기장의 방향. 그럼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결국 무슨 방향이야? 자석 외부에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에 들어가는 거죠. 네 번째 누구?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자기장의 세기는 누구로서 살펴보자? 자속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그럼 이해를 하자. 그럼 자속 밀도는 어떻게 할 건데 단면적을 통과하는 누구의 숫자? 자기력선의 숫자라고 하자. 그래서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많으면 자기장이 큰 것이다. 그래서 자기력선 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용어 정리 잘 해주셔야 돼. 자속 밀도는 단면적당 자기력선의 수고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기력선 수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선속 이런 개념도 써.
자기 선속 같은 게 아니야. 이거 사회 과목으로 따지면 얘는 인구 수에 해당되는 녀석이면 얘는 인구 밀도에 해당되는 거야. 단순히 인구가 많다라고 해서 인구 밀도가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기력선의 수, 자기 선속, 줄여서 뭐라고도 하냐면 자속 이렇게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서 물리 싫어하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 오히려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어. 왜?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거든. 근데 오히려 용어에서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정리 다시 한번 해둡시다. 자속이다. 누구다? 자기력선 수다. 수다 같은 표현으로 우리는 어떻게 자기선속 다 같은 표현. 그래서 쌤은 자속, 자기력선의 수, 자기선속을 무엇으로 보통 모든 책들에서 대문자 파이로 표현하고요. 단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단위는 WB로 쓰고 읽을 때 왜, 더라고 읽는 것 뿐입니다. 모든 단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과학자 이름들인 거죠. 자, 자속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녀석인 거죠. 무슨 개념? 자속 밀도. 이 자속 밀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의 단위를 살펴보니까 면적당 자속이니까 웨버 퍼 미터 제곱을 우리는 귀찮으니까 누구 테슬라라고 T로 쓰고 테슬라로 있고요. 저 자속 밀도에 대한 개념이 누구다? 자기장의 세기. 그래서 오히려 용어에서 친구들이 좀 비슷해 보이는 거 정리 잘 못하시는 경향들 있으니까 자속, 자기력선의 수, 자기선속 같은 말, 자속밀도, 자기장의 세기 이 부분들 꼭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뭐 크게 어려울 부분들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일부러 원래는 이거 안 넣어놨거든. 근데 친구들이 문제 풀 때 용어 정리가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자기선속, 자속, 자기력선의 수 다 같은 말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다가 누구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겠다. 자기력선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배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침반의 N극들이 배열하네. 나침반의 N극들이 나침반의 N극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겠다? 이 지점에 만약에 나침반을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침반의 N극이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한 지점에서 분리가 돼버렸다라고 한다면 한 번 놓았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다른 한 번 놓았을 때 이런 방향들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분리되면 안 된다. 끊어짐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 이쪽에 나침반의 N극을 놔두면 나침반의 N극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야? 여기겠구나. 이곳에 나침반의 N극을 딱 하고 놔두면 어느 방향을 가리키겠구나? 여기겠구나. 둘 다 방향이 같아. 그럼 여기에다가 나침반의 N극을 놔두면 자석 내부에다가 놔둔 거야. 그러면 N극은 어디를 가리킬까? S 좀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쉽게 하다 보니까 N극과 S극이 이어지려고 해. 내부에서는 어디? S에서 N방향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겉에 있는 거지만 자석 내부로 들어가서 쌤이 놓았다라고 한다면 S에서 N방향, 이 방향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내부에 있다가 두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늘 하나의 닫힌 도선, 폐도선을 이루어야 된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면적을 통과하는 이 자기력선의 수는 3개인데 이곳을 통과하는 녀석은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너는 자기장이 큰 곳이야. 너는 자속밀도가 작은 곳이야. 그러니까 자기장이 큰 곳에서는 자기력이 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자기력선의 모양, 나침반의 N극을 따라서 우리는
쭉 배열을 시킨 부분인 것이고요. 수능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신이니까 이 부분들도 우리는 자기력선을 보면서 살펴봐 주셔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없어,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왜? 자기력선은 어디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기 때문에 네가 N극이구나, 네가 S극이구나.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이 녀석이 만약에 안 주어져 있어, 자기력선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녀석들이 나와야 되니까 너 무슨 극? N극. 너도 나와야 되니까 N극. 아, N극과 N극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겠구나? 청력이 발생하는데 왜 청력이 발생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곳에는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이곳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곳이 힘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녀석도 누구? 힘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이들 사이에서 주고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는 방향들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기홀극,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단일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맥스웰 이퀘이션의 두 번째. 언제나 N극과 S극은 같이 가야 된대. 이게 뭐야? 결국은 물질의 자성능을 나타내는 녀석인 거지. N극과 S극이 다 같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은 전자가 운동할 때 하나의 축으로 한쪽이 똥꼬면 다른 한쪽은 입구멍인 축들을 가지고 뭐하는구나? 회전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물질의 자성의 원인은 결국은 전자의 운동 때문이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 이것도 맨날 한글로 예제 일로 쓰다가 이런 것들 좀 하면 그래도 친구들이 좀 더 예제를 머리에 박지 않을까. 작년 9월이네요. 이런 것도 나온다니까. 그림 가는 막대 자석의 모습을 그림 나는 막대 자석의 가운데를 잘랐대. S, N, N, S. 왜? 홀극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S, N, N, S. 홀극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야, 이거 평가원 문제야. 거짓말 좀 하세요. 이렇게 쉬운 게 나와요? 네, 나올 때도 있어요. 물론 포지션이 2번이겠지만, 자, 그래서 A와 B 사이에서 살펴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안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나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N극이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없구나? 1번밖에 없구나. 그쵸? 자, 그래서 뭐 너무 부담감 없이 천천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석에 의한 자기장들 가지고 우리는 자기력선을 이야기했고요. 자기력선을 가지고 자기장의 방향이나 자기장의 세기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좀 더 확장된 녀석인 거지. 웨르스테르가 발견을 해낸 것 중 하나가 전류가 흐르는 곳에 나침반이 움직이네? 자기장이 생겼네? 전류가 있는 곳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합성도 마찬가지고요. 좀 공간 지각 능력들이 좋은 친구들은 좀 편해요. 근데 공간 지각이 없는 친구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연습으로 커버가 다 가능하다. 자, 그럼 전류가 흐르면 누가 만들어지는구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구나. 웨르스테르가 발견을 해냈는데 그럼 자기장 만들어졌고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니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에 대한 내용들만 이야기하면 되네.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은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됩니다. 무슨 법칙? 오른 나사의 법칙. 이 오른 나사의 법칙은 우리 코카콜라, 콜라 뚜껑을 딸 때도 오른 나사의 법칙인 거지. 뚜껑을 위쪽으로 올리고 싶어. 그럼 회전 방향은 위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뚜껑을 내리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고요. 볼펜 뚜껑이 됐건 모든 나사들은 다 오른 나사의 법칙을 따른답니다. 자, 세기 부분들은 이제
누가 원인이구나. 자기장의 원인은 항상 누구이기 때문에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에 비례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들을 정리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전류가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나서 위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언제나 동심원에 대한 형태로 이곳에서는 촘촘히 자기력선들 또는 색가루들이 배열을 하고 있고요. 멀어질수록 듬성듬성 배열이 되더래. 그래서 나침반을 가져다 보니까 이 나침반 방향들이 정해지더래. 이쪽이 N극, 여기에서는 이쪽이 N극, 저쪽에서는 어느 쪽이 이쪽이 N극, 이쪽에 놓았더니 나침반의 N극이 다음과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직선도선이니까 엄지손가락을 전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고요. 한번 손가락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해볼래? 좀 힘있게 해봐. 오, 너네 나랑 비슷한 애들이구나. 너네 예체능 못하지. 미술, 음악, 체육 이런 거에 남들에 막 뛰어나게 잘하지 않지. 성윤이는 어때? 미술만. 미술은 좀 잘해? 미술만. 미술은 못해? 쌤이 살면서 보니까 나같이 이렇게 좀 꼿꼿하게 쓰는 애들 있지. 예술적 감각이 거의 없어. 그렇다고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운동을 잘 못하더라도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쌤은 지기 싫으니까 이군 코치들한테 야구 수업 받고 지랄 연병을 해서 평균 이상을 늘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막 진짜 한 번 배웠는데 안 돼. 한 번 배웠는데 눈탱이 밤탱이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이군 코치한테 내가 얼마나 욕을 먹은지 아니? 돈 내면서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지? 저 수업 시키면 지도 못해가지고 이군 선수 주제에 막 서울 그런 것들이 좀 쌓이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근데 예술적 감각이 있는 친구들 보니까 이게 뒤쪽으로 휘는 친구들 있지. 예체능 쪽에 좀 소질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성윤이는 쌤보다는 살짝 이렇게 있는 부분들. 근데 거의 나랑 비슷한 우리 준이는 우리가 먹고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는 소린 거야. 예체능 쪽에 발도 들이지만 그냥 취미 생활이지. 나는 길거리 가수가 될 거야. 안 돼. 쌤이 살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쌤 딸들도 손가락이 다 그냥 곧더라고. 그래서 너네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공부지요, 학교지요, 학교 가기 싫다 맨날 이러고 있죠. 자, 아무튼 근데 이거랑 똑같은 그림을 우리는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위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전류가 어느 쪽이니까 뚫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네. 그래서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겠고요. 그치?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뭐한 거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간 감각이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공간 지각이 좋은 친구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얘는 지금 요렇게 있는 부분에 이렇게 동심원들이 있는 것들 나타낸 것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들만 좀 연습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선, 도선 주변의 자기장, 직도, 주자에 의한 녀석들 살펴보다 보니까 모든 녀석들은 다 누구? 오른나사의 법칙이다. 전류를 엄지손가락으로 했을 때 감싸지는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직도주자, 오른나사의 법칙. 그럼 직도주자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들 살펴보다 보니까 원인에서 거리가 가까우면 자속밀도가 크고요. 멀어지면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작아지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류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뭐 하겠구나? 다음과 같이 세기가 결정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바로 넘어갑니다. 원둔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런데 얘는 어디에서만 관심이 있냐면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만 관심이 있어요. 쌤, 원형도선 중심 아닌 곳은 못 구하나요? 아니요, 구해요. 비오사바르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로 걔 노가리를 띄면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디? 중심에서의 자기장만 뭐하겠다? 살펴보겠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류가 지금 무슨 방향으로? 이번에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손가락을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 전류가 내 손가락의 방향이며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겠다. 그래서 원형도선 중심에서 다음과 같이 전류가 만들어지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원형도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대. 그러면 하나하나씩에 의해서 다 만들어내는 부분하고 똑같으니까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이야기되면 이쪽과 이쪽 부분은 얘는 전류가 나오는 부분이고 이쪽은 전류가 지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고요. 지면으로 들어가는 형태니까 이곳에서 자기장은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질 테고 얘는 나오는 녀석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딱 원형도선 중심 이곳에서는 얘도 접선의 방향 아래쪽, 이 녀석에서도 접선의 방향 아래쪽이기 때문에 원형도선 중심만 따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따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쵸? 하지만 이 정도는 친구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같은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 지점의 나침판의 N극이 얘를 가리키겠구나. 이런 식으로. 2도선에 의한 효과보다는 2도선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근데 모양이 찌그러지겠지. 완벽한 원에 대한 형태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원형도선의 중심의 자기장 방향은 옳은 나사의 법칙을 뭐 하면 된다? 따르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이때 R은 원형도선 중심까지 반지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만약에 전류가 같고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도 같잖아. 그럼 누구에 의한 효과가 더 크냐면 원형도선에 의한 효과가 훨씬 커. 왜냐면 비례 상수가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원 들어갔잖아. 얘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파이배만큼 커. 비례 상수가.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원형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더 크다. 이 정도까지도 머릿속에 좀 놓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 솔레노이드는 코일이다 또는 원형도선을 규칙적으로 한 방향으로 감아둔 녀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솔레노이드에서의 우리는 누구? 자기장의 방향도 옳은 나사의 법칙. 자, 얘는 뭐 강자성 상자성체가 아니고 입체감을 주기 위한 네모고요. 전류가 다음과 같이 앞쪽에서 흘러서 뒤쪽으로 다음과 같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전류가 앞쪽에서 흘러서 뒤쪽으로 가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극? N극. 이쪽이 무슨 극? S극. 그쵸? 그래서 자기력선 살펴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되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나온 녀석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나온 녀석은 무조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녀석들은 이 내부에 엄청 촘촘하게 이렇게 자기력선들이 생기겠지. 교차되거나 분리되거나 끊어짐 없이 거의 에너지 띠처럼. 그러다 보니까 솔레노이드는 이 외부에서 자기장이 내부에 비해서 약하니까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솔레노이드에서는 항상 어디? 내부에 솔레노이드 내부에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구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방향 한번 살펴봐 봅시다. 얘 N극이고 S극이야. 그러면 쌤이 이곳에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은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이곳에 나침반을 놓으면 왼쪽 오른쪽? 왼쪽. 솔레노이드 내부에 내가 나침반을 놓았어. 나침반의 N극은 어디? 오른쪽이라고 하면 안 돼. 내부에서는 S에서 N을 향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내부에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이 왼쪽이야. 다 같은 방향이야. 직선에서. 자, 그래서 방향은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기장의 색이 살펴보다 보니까 원형도선보다 비례상수가 몇 배 커지냐면 4배 커져. 파이배 커지고 파이의 4배가 아니고 4파이만큼 커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 없고요. 원인인 누구? 전류에 비례하는구나. 그 다음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 거죠. 길이당 가문수에 비례해. 많이 감았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보통 감긴 밀도에 비례한다. 즉 길이당 가문수가 큰지 작은지가 관건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길이당 가문수. 그래서 얘에서 내용은 우리 뭐 전기력에서도 쿨롬 퍼스 F는 R제곱분의 KQQ 이거 하나였던 것처럼 내용이 많지가 않아. 이게 물리의 재밌는 점인 거죠. 물론 광전효과 이야기할 때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을 많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 외우고 나서 이제 문제 하나하나씩 문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은 예제 문제. 그래서 예제 문제 밑에다가 작은 걸로 답을 다 할까? 근데 그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대. 그래서 안 합니다. 수업 들으면 하면 되죠. 자, 같은 길이의 솔레노이드에 A와 B의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흘렀답니다. 감긴 횟수는 A하고 B를 살펴보다 보니까 A가 B보다 적대. 자, 그럼 A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녀석 우선 방향부터 이야기할까? 전류가 앞쪽에서 뒤쪽이니까 A의 왼쪽은 무슨 극? N극. 네. A의 오른쪽은 무슨 극? S극. B의 왼쪽은 무슨 극? N극. 오른나사의 법칙 그대로 쓰면 되지. 얘는 무슨 극? S극. 그 다음 자기장의 색이 살펴보니까 A 녀석은 누구? 길이당 가문순의 전류는 똑같고요. B도 살펴보니까 B도 전류는 둘 다 똑같은데 길이당 같은 길이니까 1대1. 그런데 가문수가 얘는 작았고 얘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자기장은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센 자석입니까? B가 더 크죠. B가 더 크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누구? 자기장의 세기는 A가 크다. 거짓부렁이 되겠죠. 길이당 가문수야. 그래서 1m에 10번 간격있고 2m에 20번 간격이 있으면 왠지 2m에 20번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실험하면 똑같습니다. 니은번 솔레노이드 A의 왼쪽 단면은 N극, 오른쪽은 S극. 맞는 말이죠. NS, 이 녀석도 NS. A와 B 사이에서는 무슨 일 나타나는구나? 인력 나타나는구나. P와 Q에서 자기장의 방향, N극이니까 나가는 방향,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Q, 들어가야 되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둘 다 뭐하구나? 똑같구나. 그래서 X. 그래서 정답은 XOOX. 자, 이제 파트 1의 마지막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 실험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 처리하실 때 우선 친구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 첫 번째, 저 사자를 뭐라고 하지? 방위표? 이걸 뭐라고 하냐? 방위표 맞지? 그래서 이 방위표가 주어지면 100%는 아니지만 99%는 누구를 고려해라? 지구 자기장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조건이 있어. 이때 이 직선도선 내 방향과 나침반의 N극 또는 남과 북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구자기장의 방향으로 도선을 항상 놓는 거야. 그래야지 벡터 계산 없이 그래도 물리원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근데 뭐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뭐 수직으로도 놓을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자, 아무튼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쪽이 플러스네. 이 구멍이 이렇게 있으니까 전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흐르겠네. 전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흐르고요. 저 가변 저항기의 역할, 가변 저항을 우리는 레지스턴스에다가 다음과 같이 화살표로 보통 표현하거든. 기호로 표현하면 가변 저항기는 역할은 누구를 조절하겠다? 전류를 조절하겠다. 왜? 저항이 크면 뭐 할 테고 전류가 작을 테고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가 크게 하겠다. 이러한 부분이고요. 자, 또 살펴보셔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도선 위에 놓는지 아래에 놓는지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도선 아래쪽에, 도선 수직 아래쪽에 놓은 거야.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느 방향이야? 이게 북이면 이게 남일 테고요. 남북. 이렇게 있는 북남. 이게 이쪽이 동인가? 동이고 서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곳에 놓으면 어느 쪽이야? 이런 동심원에 대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방향으로 하면 동에서 서방향으로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이 밑에 이 지점에 놓은 거니까 이 방향인 거지. 이 방향은 평면으로 보면 동에서 서쪽으로. 그쵸? 그래서 이런 공간 감각들이 안 쓰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놓고 해석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 녀석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때 사자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네? 이 말은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이미 북쪽을 향하고 있다. 나침판의 N극이 북쪽을 향한다. 누구에 의한 거야? 지구에 의한 자기장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자 아까 표현했더니 동에서 서쪽으로 모양은 이거지만 우리는 보기 쉽게 전류 동에서 서쪽으로 다음과 같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뭐 하는 거야? 더해져서 나타나다 보니까 벡터 계산이긴 하지만 희한하게 교육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근데 설명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지구에 의한 자기장으로 합성 자기장 토탈은 이 빨간색이구나. 그래서 보통 지구 자기장으로부터 휘어져 있는 각도를 우리는 세타로 이렇게 놓을 테고요. 얘는 위쪽인 거지. 도선 아까 아래쪽에 놓았던 녀석을 이 녀석은 도선 위쪽에 놓았더니 반대 결과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한번 살펴봐 봅시다. 자, 그냥 기억해 주시면 편해.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 세타의 값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저 탄젠트 세타의 값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어? 밑변은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고요. 높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의한 자기장분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네요. 여기까지 왔어. 근데 지구에 의한 자기장은 일정해. 얘는 변하지 않아.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살펴보다 보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누구의 거리와 전류에 비례하는데 이 녀석도 지금 일정하게 이 실험에서는 유지되고 있죠.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면 탄젠트 세타가 커진다는 건 많이 회전한다는 소린 거지. 그럼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줄여버리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은 일정한데 저항값이 줄어드네. 전류가 많이 흐르네. 그래서 누가 많이 회전한다. 세타가 증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탄젠트 값으로. 그래서 이미지로 그려보면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쌤이 줄였어. 그랬더니 전류가 커진 거야. 전류가 커지니까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 역시 뭐해지겠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노란색이 이렇게 커지니까 지구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누구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지구의 자기장, 그다음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 회전각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탄젠트 세타 지구 자기장분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2019학년도 4번 예제 12페이지 같이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이게 문제 읽을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다음은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실험이네. 자, 봐보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의미하는 수직으로 떨어진 거리 R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고요. 방위표 나와 있네요. 방위표 나와 있는데 도선의 방향이 남북의 방향이다 보니까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 결정돼 있네.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지금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 결정돼 있는 거야. 왜? 북쪽을 향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는데 봐봐. 여기 다에서도 가변 저항기의 저항값을 변화시킨다. 왜? 전류를 변화시켜서 회전하는 각도를 뭐 하고 싶은 거니까 계산하고 싶은 부분이니까요. 자, 나 부분 살펴봐 봅시다. 자, 나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지구 자기장은 위쪽이거든요. 지구 자기장이 위쪽이야. 그런데 회전 각도가 지금 왼쪽으로 시계 반대로 회전했다라고 하는 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도선 위쪽에 있었어? 도선 아래쪽에 있었어? 도선 아래쪽에 놓아져 있었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친구들이 살펴보시면 나머지 평면에다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지만 B에서 A 쪽으로 전류가 뭐 해야 되겠구나?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이 녀석 아래쪽에서 동심원의 접선 방향에 대한 형태로 다음과 같이 나올 테니까요. 자, 기억봐. 나에서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디야? A에서 B가 아니고 B에서 A 방향이 돼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연습만 돼 있으면 뭐 하는 거지? 읽지도 않고 그냥 보기하고 실험 결과 보고 바로 유추 가능인 거죠. 기억건데 니은 봐.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나와 다 비교했더니 누가 더 많이 돌아가? 다가 더 많이 돌아갔지. 그럼 전류는 누가 더 커? 다에서의 전류가 더 크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지. 변형은 할 수 있어. 그러면 가변 저항은 누가 더 큰 거야? 나에서가 크겠구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전류의 세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작다. 맞는 말. 전원장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된 집게를 바꾸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고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 자기장의 방향,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될 테고요. 그래서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아까랑 반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하는 각도가 어느 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찍 하고 회전해서 나타나겠구나. 기억으로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억이 뭐였냐? 가의 상태에서 가의 상태에서 기억과 나를 반복하답니다. 그럼 기억은 뭐야? 뭘 의미하는 거지? 그냥 전류 방향 전류 방향 바꾼 거죠. 그럼 기억번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디귿? 디귿 문제 있다고? 거기 전원장치 불마를 아니요 집계 위치 문제 푸는 보기 집계 위치 지금 바꾼 거잖아. 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두 개죠. 이게 뭔가 길어 보이지만 봐, 수능 문제잖아. 학교 내신에는 100% 나오고요. 수능에서는 좀 나오기가 힘들죠. 자, 이제 파트 2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골 때리는 부분이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합성하는 부분들 계산에서도 실수 없이 빨리 해주셔야 될 테고요.
이제 이 연. 11점 뒤에 안 했어? 미안. 11페이지. 자, 11페이지에 있는 거. 죄송합니다. 왜 맨날 예제를 이렇게 많이 넣어놓지? 그냥 하나씩만 넣을 거나. 괜찮아? 자, 이것도 삐딱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위에서 바라본 걸로 하자. 왜냐면 쌤이 내가 공간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그 다음에 입체 감각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뒤떨어져. 그래서 위에서 있는 녀석으로 이렇게 그렸더니 방위 표시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 녀석은 누구? 전류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피해 자침이 나타낸 걸 세타만큼 회전했구나. 그러면 모든 곳에 여기에 누가 있구나. 지구에 의한 자기장이 쌤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야. 지구에 의한 자기장은 누구? 나침반의 앵극이 북쪽을 가리킬 테니까. 그리고 나서 전류가 흐를 때 P의 자침, 이게 P 지점인 거죠. P의 자침이 세터만큼 회전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네. 누구?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럼 왜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이곳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동심원으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었을 테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무슨 방향? 이 방향. 얘는 무슨 방향? 이 방향. 얘는 이 방향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들이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저도 이해 되십니까? 여기까지? 좋은데 왜 왼쪽은 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미쳤나봐. 접선이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위쪽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나는 쌤처럼 공간지가 떨어진 사람들을 힘들다니까.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건 안 흐르건 지구 자기장과 Q 지점은 누구? 계속 일치하는 거죠. P 지점 살펴보니까 그래서 P는 이들의 합으로 어느 쪽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을 테고요. 자, 전류의 방향. 그래서 저걸 만들어내려면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무조건 나오는 방향이 대해주셔야 될 테니까 A 방향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니은법.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누가 증가하겠어?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증가할 테고요.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증가하면 지구의 자기장은 일정하니까 세타의 값이 더 커지겠지.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Q 가침은 변하지 않지. 왜? 계속 같은 방향이니까.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세타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세타가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555X. 그래서 이게 기본 사이즈 왁구고요. 이게 3분의 1을 차지할 거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 단원에서. 근데 저 수쪽에 있는 거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어디 서쪽? 여기? 이거는 몰라. 그래서 이거 나중에 꼬아서 되면 만약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나침반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구 자기장이 크면 북쪽을 가리키겠지. 이런 것들로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지구 자기장과 전류의 자기장 중에 누가 더 큰지 정도는. 근데 평가원에서는 한 번도 여기는 안 물어봐. 왜냐면 전류에 의해서 이 녀석이 변하니까. 그냥 이 부분은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가 이제 파트 2에서 연습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이용한 예를 외우는 것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가장 신경 써줘야 되고요. 머리 아파하는 내용인 거죠. 파트 2 자기장 합성 연습. 야, 근데 솔직히 물어보자. 원래 있는 그 물리낙원 그 용지가 더 좋아? 아니면 지금 이런 게 더 좋아? 더 디자인. 디자인상 너네가 보는 것상 이게 더 나? 이게 좀 편해. 진짜? 거의 한 10년 전에 만든 거 다 했었는 줄 알았어. 디자인이. 이게 내가 보는 눈하고 이게 다르구나. 난 이게 더 촌스럽거든. 이거 일단 넓잖아요.
쌤 것도 비포 형태로 만들어서 굉장히 넓게 해놨는데. 알았어. 그래서 쌤이 얼마 전에 나름 잘 나가는 언어쌤하고 술을 먹고 있다가 내 교재를 본 거야. 그랬더니 와 촌스러워. 그래서 나 완전 개짜증이 나가지고 그러면 당연 형 건 얼마나 좋은지 그만 보내주라고 그 양식 한번 보내주라고 그 양식이 이거야. 이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그 원래 지금 언어 양식지거든. 아하. 근데 미리 그래서 막 글도 쌤은 원래 12포인트로 두는데 9포인트로 해놨어. 그래서 얘도 9포인트로 맞춰놨거든. 와, 이걸 더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이제 이걸로 써야겠다. 왜 나는 막 화려한 거 막 물리 나고 물리 만점의 즐거움 막 그런 걸 더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쌤이 그 물리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시대인재잖아. 그래서 시대인재에서 보통 교재를 1주차, 2주차, 주차마다 교재를 주는 것들을 분석을 해봤거든. 근데 이런 식인 거야. 정말 깔끔하게 만약에 물리를 관통하는 그 쌤 이름이 뭐지? 현정은 쌤의 물리학원 이런 것들 다 없이 그냥 딱 표지 하나에 스팀팩 물리 나머지 그냥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난 이렇게 심플한 거 난 오히려 싫은데 뭔가 화려하고 물리 만점의 즐거움 밑에는 물리 만점이 있고 위에는 물리 나고 막 있으면서 막 앞으로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바꿨어. 이런 게 더 좋구나. 자, 연습 총 여기에서 있는 부분들은 예전에 친구들이 한 4, 5년 전에 태어났잖아. 그러면 연습 1의 유형으로 나오든지 연습 2의 유형으로 나오든지 딱딱 하나씩으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너네 늦게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다 머리가 연글었어. 더 디벨롭 됐단 말이야. 발전됐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저걸 믹스해서 해. 그러니까 연습 1의 유형에 해당되는 거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1, 2를 할지 1, 3을 할지 여러 부분들을 적용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연습할 때는 각각 하나씩에 대한 내용들 설명하면서 쌤이 연습을 시킬 텐데 실제 요즘 형태의 문제는 여러 가지 연습했던 것들을 2개, 3개 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정기력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상대값들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프를 섞는 경우도 있었고요. 내분점, 외분점으로 조건 뽑아내서 식을 만드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마찬가지죠. 자, 첫 번째 연습 유형 1.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이야기한다? 첫 번째, 자기장의 방향은 누구 점이나 배꼽 표시로. 그래서 점은 튀어나오고 배꼽 표시는 들어간다 라고 하는 두 방향. 자기장의 크기는 정기력하고 똑같죠. 상대값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는 R분의 I이기 때문에 I는 일정한데 거리가 2배가 돼. 그러면 하나를 2B로 둔다면 다른 하나는 B. 이런 식으로 상대값으로 놓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얘도 예전 이 문제가 한 2014년도인가? 2014년, 15년 수능 문제거든요. 빨리 태어나고 싶지. 쌤이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공부했던 쌤은 본고사 세대는 아닙니다. 근데 본고사 물리책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문제 낼 거 없을 때 이런 과거 문제들 보면 나 왜 학교 다닐 때 물리를 이렇게 어려워했지? 물리를 왜 싫어했지? 지금 보면 지금 문제가 훨씬 어렵거든. 너네가 푸는 것들이. 정말 단순해. 길이 1m에 20이 감겨있고 길이 2m에 40이 감겨있을 때 자기장의 세기의 비는 1번, 2번, 3번, 4번 몇 대면 몇 대면 몇 대면 이런 식이야. 정말 단순한 거 물어봤는데 왜 어렵다고 느꼈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더 똑똑한 거지. 자, Q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금 얘는 상대값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누구? 멀 부분으로 내분점 외분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선 상대값으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전기력과의 차이는 전기력은 한 지점이라면 얘는 이 지점이 다 자기장이 얼마가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이다. 차이점이. 예. 자, 그 다음 R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XY 평면의 이 녀석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래. 알겠어. 그러면 A와 B에 흐르는 녀석은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 얘는 바로 이야기하지 뭐. 상대값을 이용해서 살펴보다 보니 자기장은 전류와 떨어진 거리의 비거든. 그쵸? 근데 떨어진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2대 1인 거지. 근데 크기가 같아야 돼. 그래야지 0이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전류가 얼마? 2I의 전류가, 너는 얼마의 전류가? I. 상대값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의 비 몇 대면? 2대 1. 그 다음 살펴보다 보니까 누구? 이 녀석 2대 1이다 라고 하는 거 아셨고요. 뒤에서 얘 우리는 가가멀멀로 쓰면 편하겠지만 여기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하자. 쫑쫑쫑쫑. B가 만들어내는 건 그대로인데 A가 만들어내는 이 녀석 B.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면 2D, 2I였던 녀석을 우리는 B로 잡은 거야. 그랬더니 D였던 녀석이 I인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은 B가 만들어내는 녀석을 살펴보면 저 녀석은 얼마? B야. 그냥 바로 수치로 써볼까? D분의 I. 근데 이 녀석이 만들어내는 거 살펴보면 얘는 3D, 2I인 거지. 그럼 이 지점은 누구에 의한 효과가 커? B야? A야? B에 의한 효과가 크다라는 거지. 그러면 B가 무슨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녀석은 전류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위쪽. 네. 이 녀석은 전류의 방향이 어느 쪽? 아래쪽. 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위로.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 녀석이 만들어내는 것 살펴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이 녀석이 만들어내는 것 이쪽에서는 나오는 방향, 얘는 들어가는 방향. 네. 그래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 A는 위쪽, B도 위쪽.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이야기해 놓고 있네요. 게임 끝났지 뭐. 그럼 이 녀석은 얼마가 되는 거지? 들어가는 방향인 이 녀석이 쌤은 보통은 자기장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복잡하니까. 이 녀석이 이 지점에서 만들어내는 거 살펴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D분의 2I란 말이야.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만들어내는 이 녀석 살펴보다 보니까 얘는 나오는 녀석으로 얼마만큼? 2D분의 I구나. 그럼 누구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겠구나? 너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겠구나.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방향?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예제 문제는 누구? 저 평형점 찾기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해. 자, 연습 2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 갈 테니까. 전기력 부분들이 좀 연습이 돼 있다 보면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쉬워지죠. 자, 연습 2, 자기장이 0인 지점 찾기. 또 오타 발견했다. 찾기인데 지읒이 아니고 허허. 지읒으로 되냐? 진짜. 평형선 찾기. 이거 전기력에서는 평형점 찾기 문제였다면 자기장은 평형선 찾기야. 그래서 두 도선이 나란히 있을 때 살펴보다 보니까 A하고 B 도선이 있는데 자기장이 0 되는 지점이 여기래.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점? 외분점이죠. 네. 이렇게 외분점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더 거리가 멀어? A가 더 멀지.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누가 돼야 되겠구나? IA가 IB보다 커야 되겠구나. 네. 그 다음에 방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녀석이 위쪽으로 가서 이 녀석이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이 녀석은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될 테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외분점 이야기할 때 전류의 세기와 전류의 방향이 둘이 뭐여야 되겠구나? 반대가 돼 주셔야 되겠구나. 그죠? 전기력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누구? 평형선이 자기장이 0 되는 지점이 둘 다 똑같이 있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거리와 이 녀석의 거리가 같다라고 한다면 내분점일 때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지. 누구의 비를 이용해서? 거리의 비를 이용해서. 두 번째, 전류의 방향은 항상 누가 돼야 되는 것이구나. 같은 방향으로 전류 흘러야 된다. 여기에서도 가다 멀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럼 결국 왜 이렇게 0인 지점을 찾았냐? 평형선을 왜 찾았냐? 이게 0이 됐거든. 그러면 쌤이 이 지점으로 더 옮겨갔어. 그럼 이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A 위쪽으로 흐르고 B 아래쪽으로 흐른다라고 했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 그치, 왜? 멀 평형점 찾고 나서 도선으로부터 멀어졌네. 멀리 있는 녀석에 의한 효과인 거야. 똑같아 이거. 만약에 이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지점은 나오는 방향 되겠지. 왜? 가니까.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거 그대로 이야기되는 부분이고요. 2번. 이거는 수능 형태에서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응용력 좋은 친구는 두 도선이 겹쳐 있을 때 저 부분으로도 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쌤 저는 이게 더 편한데요 이렇게 좀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는 해드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두 도선이 겹쳐져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이 도선은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요 녀석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다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표현하고 나서 똥꼬를 일치시켜버려.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되냐면 우리 아까 자기장 합성한 것처럼 저 전류의 방향을 똥꼬를 일치시키고 나서 이 대각선이 무슨 지점이냐면 다 자기장이 연결된 지점. 평행선이 얘라는 거야. 자, 예제 보면서 저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자. 도선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위쪽이고요. 도선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래. 즉 A의 전류가 이렇게 지금 A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이 선이 무슨 선이래? 자기장이 0되는 선이래. 그럼 B에 흐르는 전류는 왼쪽 오른쪽? 무조건 B에 흐르는 전류는 왼쪽이 돼야지만 이들의 합으로 뭐 하겠어? 얘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왼쪽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럼 지금 이 영역에서는 자기장의 방향 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나와요. 얘는 나오는 거 왜? A랑 A 쪽. 그러니까 A랑 매우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 A에 의한 효과가 매일 큰데 그 효과가 어디까지 지속되냐면 얘가 자기장이 0되는 거잖아. 이 영역, 이 지점은 다 A에 의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 영역은 B. 하얀색으로 이야기할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영역인 거죠. 그러면 이 영역 모든, 이 지점 모두는 다 무슨 방향이야? 들어가는 방향이야. 왜냐면 평형선을 기준으로 방향 바뀌는 거니까. 그죠? 그럼 살짝 여기 있는 저 부분은 무슨 방향? 얘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 녀석 무조건 무슨 방향 돼야 돼? 나오는 방향 돼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을 테고요. 오케이? 이해 되십니까? 예. 근데 여기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있지. 평형선에서만 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녀석 봐봐. 들어가는 거면 이쪽은 누가 돼야 돼? 나와요. 나와야 돼. 그래서 다 같은 영역이 아니야. 평형선과 도선들 보면서 친구들이 유추해 주셔야 되고요. 그 영역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어디? 이 영역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영역은 다시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야. 왜? A에 의한 효과가 지속되는데 어디까지? 노란색까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면 이 영역과 여기 있는 요 영역은 또 달라지겠지. 우선 이 영역은 나오는 방향 결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요. 그럼 이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복잡하게 보이는 것들 이거 쓰면 편한데 쌤들 이 방법은 많이 즐겨하지 않다 보니까 나는 내가 막 돌려서 풀고 있는데 쌤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연습 2로 문제하면 이 영역은 무조건 뭐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렇구나. 자 최고. 그래서 그 친구가 설명을 해주는데도 친구들이 설명을 해주는데도 내가 이 방법을 즐겨 안 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야기고 그래서 이것도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꼭 좀 생각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연습 2까지는 뭐 친구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